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캐대언. 캐대언의 강력한 파급력은 개경지인 서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천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며 캐대언 팔경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의 장소들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극중 루미와 진우가 풀이를 부르며 서로 마음을 나눈 장소는 바로 북촌 한옥마을. 진우가 왠지 예전에 사대문에 살지 않았을까?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만나는,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랑 울고 맞을 뻔도 하고 그런 설명회도 많이 하고.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유산인 북촌 한옥마을. 그러나 이곳이 없어질 뻔했었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북촌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한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그 북촌의 한옥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서 보존만을 강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낡아도 고치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지붕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촌의 보존 계획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었고, 북촌의 한쪽 지역에서는 한옥을 대거 헐고 그 자리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북촌의 주민들이 약간의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기억과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공간들이 완전히 새롭게 헐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 이거 북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뭘까라는 것을 같이 좀 고민해주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멸실되고 있는 한옥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보존하고 수선해서 주민들이 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까 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면, 한옥선언은 관리와 지능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좀 전환한 계기가 됐다. 도심 사대문 안에 있는 인사동이라든지 도남로라든지 그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서 한옥을 진흥하는 사업을 확대한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한옥 주거지를 보존해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 주거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한옥 단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사라지는 북촌의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북촌 가꾸기 사업은 서울 한옥 선언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전체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서울 한옥 재창조 사업을 통해 한옥을 더 가깝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의 한옥 문화를 진흥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옥을 관리하던 부서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북촌 가꾸기 사업이 좀 궤도에 올라서자 그 속에 이제 정식화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북촌 추진반이라고 하는 게 좀 임시 조직이긴 하지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임시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영속성을 또 못 갖고 계속 이리저리 치이는 거죠. 결국엔 또 이게 해체가 되고 어느 다른 과로 이렇게 흡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흡수가 될 때 굉장히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랑 울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서울시 전체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딘가에 이제 약간 새빵살이 더부살이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다가 서울 한옥선언이라고 하는 그 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업의 규모가 또 커지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옥문학과가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과가 발족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었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때 일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 한 10개월 동안 거의 야근이었고요. 초기라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말도 없었습니다. 시민한테 맞을 뻔도 하고 그런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엔 좀 힘들었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보람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도시라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잘했다라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생겨났고 같이 이제 이 마을을 가꾸어가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북촌과 서울의 한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서울 메이커스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서울 메이커스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정부와 시민이 이렇게 신뢰를 갖고 대화한다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개량 한복을 모두 다 입고 주민들을 맞고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술 잘 마시냐고, 그래서 왜 술 잘 마시냐고 물어보시지? 그랬는데 우리 사업을 하려면 퇴근하고 나서 북촌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 술 잘 마신다고, 주민들 다 상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사실 주민과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지역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현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늘 저희 사무실은 열려있는 공간이었어요.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도 야 참 나 이거 생각나, 차 한 잔 줘 그러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 잔도 드시고, 비 오는데 우산 놓고 왔다, 우산 좀 빌려줘, 우산도 빌려드리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보질 못했다. 이 조직은 정말 대단한 조직이다. 또 그래서 시장님께 막 건의해서 막 여기 있는 애들 승진 시켜달라고 그러고, 아니 왜 공무원 승진은 저희 저거로 그냥 가는 건데 주민들이 시장님께 여기 그 직원들 승진시켜야 된다고 막 건의하시고 막 그래 주시더라고요. 제가 북촌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승진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죠 그때. 지금도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만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 시절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나요? 칭찬했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게 가능했고 늘 상주하셨고, 그 본청에 그냥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주민을 만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마음을 내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껴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집을 재산으로만 보진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도 한 곳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이 없어요. 아마 제가 한옥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가옥들이 잘 남아있고 한국적인 정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빡빡한 도시 속에서 좀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고즈넉함을 좀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기와집 양식들이 예뻐서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북촌 한옥마을. 그렇다면 북촌 한옥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옥이 사실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보수를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옥의 건축비의 일부분은 이제 보조를 해주고, 또 일부는 이제 굉장히 저리로 융자를 해주면서 한옥에 사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천만 원 개보수 지원 비용을 1억까지 올려서 지원해서 한옥에 거주하신 분들, 소유자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이 내부를 현대화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줬던 게 2009년도에 한옥권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게 부분 개보수도 지원을 해줬던 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옥선을 통해서 지붕 보수 공사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옥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한옥을 팔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옥을 이제 서울시가 매입을 하는 거죠. 전시장이나 홍보관이나 아니면 주민 편의 대관 시설로 활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33개소를 매입해서 활용을 했고요. 한옥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가로의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그 한옥 골목길에 있는 전선 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땅속에다 묻는 지중화 사업을 또 하면서 한옥마을의 가로 경관을 또 이렇게
바꿔놓게 됩니다. 은평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한옥이 전혀 없던 지역인데 그 북한산과 어우러진 은평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옥을 보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25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한옥 사업. 북촌과 서울 한옥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새로운 한옥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어질 미래 세대를 위한 한옥들이 창의적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굉장히 완화해서 건축가들이 창의적으로 건축주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이제 한옥 정책 초기 단계는 이게 이제 공방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주였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머무르거나 살아볼 수도 있는 임대 한옥, 그 다음에 미리네 한옥 같은 미리 살아볼 수 있는 한옥으로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 방문객들이 이 한옥의 가치라든지 한옥의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북촌, 서촌 라운지 같은 걸 조성을 해서 그 안에 한옥 주거 컬처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넣어서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공간들도 확대를 했고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화제의 캐대언 속 진우가 북촌 한옥마을에서 루미를 불러낸 이유를 북자랄 서울 메이커스들은 알고 있을까요? 북촌이라고 하는 지구 자체가 서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독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둘이서 거기서 만난다는 게 K-팝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힘이 이런 데서 나온 거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제가 너무 확대해서진 게 아니면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화면을 보니 진우가 왠지 예전에 사대문에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북촌에서 보면 거기서 남산 타워가 보이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빌딩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를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현대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서사를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과거의 진우가 이제 루미를 불러내고 만나는 공간으로 거기가 정말 좋은 공간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서울 메이커스들도 나뉘는 여러 가지 의견. 캐대언 감독 매기강은 한옥이 진우를, 모던한 스카이라인이 루미를 상징한다며 북촌이 옛것과 현대가 가장 잘 공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인 하나의 그 한옥이란 주거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게 한옥이 이제는 브랜드가 됐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가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던 서울 메이커스에게 서울 시민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서울시하고 이렇게 또 주민들께서 이렇게 또 북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런 좋은 관광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잘 유지되고 또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북촌 한옥이 그 천막들로 씌워져 있고 다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처음에 실측하러 갔을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각광받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늘 보람이 있죠. 모든 분들이 이 북촌의 가치를 좀 잘 알고 이 지역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한번 체험을 많이 해보시면요, 불편하지 않는 집이고 굉장히 우수한 주거입니다. 한번 꼭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시민을 위해 서울 메이커스는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울을 만드는 서울 메이커스.